서울 관악가 박민규입니다. 먼저 우리 박정우 후보자의 발언에 앞서서 오전에 특히 어제 그제 특히 어제 우리 양쪽 의원들 간에 조금 정상적이지 않았던 과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청문회를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과 또 후보자께도 좀 송구한 마음 개인적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또 인사청문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쭙겠습니다. 박정우 후보자님, 네. 제가 첫날부터 어제까지 줄기차게 4번에 걸쳐 우리 후보자님께 질의했던 거에 가장 중심은 뭔지 아시죠?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됐을 경우에 KBS 최대의 위기, 수신료 분리징수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 하락,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믿음의 추락 중 여러 가지, 특히 구성원들의 되게 많은 다수들이 우리 후보자의 취임을 반대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KBS라는 3,800여 명의 집 가족들과 공영방송의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박정우 후보자가 반드시 확인돼야 될 사항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청문회까지 제가 수신료를 법적 보장하는 이 법률에 대해서 박장범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어제 후보자는 수신료 안정화가 KBS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수신료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협의를 할 거지만 하면서 중요한 내용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수신료 분리고지가 된 배경과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 대처하겠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행령으로 분리징수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이었어요. 즉 수신료의 법적 보장이 법률로 굳어진다면 이건 헌재에서의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걸로 좀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번에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그래서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명시하는 24년도 6월 달에 우리 김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200851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논의될 거예요. 그럼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 해당 법률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국회에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면 수신료를 함께 나눠 쓰고 있는 EBS는 찬성한다고 했고요.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KBS 임직원들의 다수가 포함된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에서는 이러한 수신료 법적 보장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박장우 후보자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KBS 사장이라면 수신료의 법적 보장으로 KBS의 경영위기 극복의 물적 토대를 만드는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신료 안정화를 위해서 이 법제화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찬성하신다고 최대한 얘기하실 수 협조하겠습니다. 있는 거냐고요. 최대한 저희는 협조할 생각입니다. 협조. 네. 그 후보자는 역시나 본인이 스스로 강조했던 수신료 안정화라는 본인이 30년 다녔고 수장으로서 정말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이러한 자리에서 그 말을 못합니까? 의원님 제가 그저 용산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잘못된 결정인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밖에 나기 싫은 그러한 비겁한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매우 저는 사실은 몇 번의 기회를 우리 박장우 후보자와 KBS를 위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장우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썼다고 주장한 경영계획서에서도 그리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수신료의 징수 안정화는 KBS 제1 과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같은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EBS도 찬성 의견을 냈던 거고 또 현재 KBS는 수신료를 건너라 수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KBS 사장 후보자로 이 자리에 쓴 박장범 후보자는 소실 있게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짧게 얘기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안정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제화하는 게. 그래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제가 이제 이 법안이란 게 여야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제 행정부와도 협의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도 그게 가장 안정적인
방안이란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다면 협조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여야도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에 대한 가치는 아니 뭐 민심에 따라서 KBS도 찬성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답변한 거는 기록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 박장 후보자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구성원들은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 정부의 후보자로서 됐지만 현 정부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매우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도 또한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금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외압이 있을 거고 오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거의 겹바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에도 이야기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지킬 정도의 어떤 원칙, 철학, 가치 그러한 거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밝히지 못한다면 과연 위기의 순간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 겁니다. 박정우 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거의 레토릭이죠. 수사. 그거 거짓 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용산의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과 공영방송 장악의 비판을 막기 위한 그저 잘못된 충성심의 발로라고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박정우 부장은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BS 동료 기자 495명에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거의 95%가 넘는 반대가 나온 이유는 박장범 후보자가 KBS를 대표하는 사장, 국민의 방송 KBS 사장이 아닌 유관스럽게도 용산 대통령실이 KBS로 파견한 홍보 비서관으로 인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KBS 구성원들 마음속에는 박장 후보자 사장이 되면 국민의 방송 KBS가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교통방송 TBS 예에서 알고 있듯이 멀쩡한 공영방송을 아예 날려버리는 막가파 정권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KBS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걸 지켜볼 겁니다. 예, 오후에는 어렵게 참석해 주신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병행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KBS 본부노조 본부장입니다. 박기환 KBS PD입니다. 정재준 참고인은 오후 2시 30분경에 출석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오전에 여당 의원이라는 한 분이 정치검찰에 증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제1당 대표를 기소한 걸 놓고 그 기소한 내용을 제대로 보도 안 했다고 물어보니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용어까지 써서 물어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박 후보자, 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검찰 고위간부가 관할 지역을 벗어났어요. 청계산 밑에 음식점에 가서 업무 추진비로 수백만 원의 소고기를 폭탄주를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이거 보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민의 세금인 특활비입니다. 보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답변하기 힘드십니까? 아니 그 사안은 취재부서 즉 제작진이 이런 판단할 걸 사항입니다. 잡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또 이미 고가 화장품을 비롯해 가지고 명품 백입니다. 디올 백 5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어떤 여성이. 근데 또 교통비로 500만 원씩 줬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겠지요. 그럼 이거 보도할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하는 짓입니다. 보도가 많이 됐어요. KBS 보도했습니까?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옹월풍선을 보낸다.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해가지고 군 장성들 골프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자기가 골프를 치러 들어갔어요. 새빨간 거짓말으로
트럼프 대통령 대비용 골프를 쳤답니다. 연습을. 이거 보도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입으로 차마 옮기기 어렵지만 지금은 자리에 없는 그 모 의원이 잡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똑같이 돌려준다면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른바 파우치 대담에서 후보자가 했던 질문했던 문제의 발언들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후보자는 2월 앵커로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어요. 2월 국민의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듣고자 했던 사과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해명을 경청했습니다.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들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당연히 물어봤죠라는 실제 방송본에 없는 사과를 요구하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잘못되고 수습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증적으로 입증할 만한 걸 지금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증할 수 있는 거 내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송본 이외의 자료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끝까지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인사청문 첫날 저와의 질의응답에서 본인의 경영계약서는 대부분 직접 썼고 내부에서 도움 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월 중순부터 이번 사장 공모 준비했다고 하셨죠? 네,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내부에서는 누구하고도 의논한 적 없습니까? 내부에서 뭐 사장 지원한다는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 이번에 오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겁니까? 이것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스스로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이렇게 혼자 쓰시고 외부의 조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이 경영계획서를 보면은 어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KBS 구성원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재정 지표에 대한 분석, 목표치 제시도 부재한 수준, 아주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외부인이라는 저항을 받았던 박민현 사장도 당시 경영계획서에 제출했던 요소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KBS 근무한 이력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30년 일하면서 사장의 꿈을 꾼 분이 이렇게 급조했다고 볼 만한 경영계획서를 어떻게 낼 수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면접에서 당당히 또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영계획서가 면접 당시나 이사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스스로? 저는 평가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3일간의 정물을 거치면서 4,000명이 넘고 약 5,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과연 박장범 후보자가 통솔할 수 있을까? 같이 화합해서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박민 사장이 망쳐놓은 KBS가 박장범 사장이 이대로 사장이 된다면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계속 제가 물어봤지만 지금까지 쭉 거치면서 질의응답 과정, 청문회 과정들을 보면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보여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KBS를 만든다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첫 질의할 때 박장범 후보자와 같이 기자 생활을 해서 언론사는 다르지만 입사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 사퇴하는 게 어떠냐고 요구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우리 박 후보자가 좀 섭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했냐면은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공과 사를 제가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그냥 지금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진 거는
공과 사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입니다. 후보 어제부터 여야 할 것 없이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 시도가 있고 공영방송 사장이 계속 바뀌어 왔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유독 보수가 집권을 하게 되면 노조까지 나서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얼추 정리를 하자면 이에 동의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사장이 바뀌는 일이 네. 반복됐다. 네. 네, 그런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어제도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유 설명을 자꾸 빼먹으시는데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사실은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야 할 건 없이요. 아니,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바뀌는 구도를 없애자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왔어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죠. 네, 그런 의견은 계속 꾸준히 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22대 국회 상임위가 열릴 때부터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후보께서는 이런 정권에 의해서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장악 고리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정확하게 시작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바로 MB 정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청와대 이동관 그리고 초대 방통위원장이었던 최시중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방통위를 이용한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정당 떠나서 방송사법은 그래서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한 법안이죠. 동의하시죠? 제 방금까지- 기억과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죠.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네.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오면서 언론 장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는 이제 여기에 연루되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정권 입맛에 딱 맞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딱 이틀 동안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같이 불법 2인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감행했습니다. MBC의 박문진, KBS, EBS 이사진 구성을 초치기로 강행했고요. 이들은 모두 그래서 정권에 나팔수 드립니다. 그렇게 구성된 이사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박장범 후보, 사장 후보를 내세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모두가 정권이 내리꽂은 KBS 사장 후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문회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경영에 대한 경험 전혀 없는 박장범 후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 봤고요. 그 초보 사장 후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는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백을 말장난으로 호도해서 심기 경호해 준 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면서야 그 디올백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하면서 실물 보셨죠? 그 전에 실물 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사진만 모르세요? 사진만 보셨죠? 그럼 이걸 또 꺼내야 되냐 싶긴 한데 본인은 직접 본 적도 없는 본인 이거 본 적 없었잖아요 그때 본 적도 없는 디올백 이 명품백을 300만 원 넘는 이 고가 명품백 말장난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받았는데 그냥 파우치라고 물타기 하고 게다가 갖다 받은 것을 이렇게 놓고 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후보는 이걸로 부부싸움 했냐 이러면서 현직 대통령과의 1대1 대담에서 무엇을 물었어야 하는지 완전히 외면한 채 그저 용산의 눈도장 찍기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앵커로서의 자격 없다라는 KBS 시청자 청원이 7천이 넘었고요. 그로 인해서 KBS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 찍었는데 이제라도 사과하십니까? 사과하십니까? 이 모든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표정이 아니네요. 그러니 본인이 가진 스펙 딱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스펙 하나만 지키면 나는 내일부터 KBS 사장이다 하면서 이 시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박장범 후보는 정권이 언론 장악하고 있는데 맨 앞에서 허수아비처럼 지금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정권이 무너지면 허수아비부터 날아갑니다. 3.1재본이 이제 조언을 하고 싶어져요. 이 정권으로부터 한번 쓰고 버려지는 허수아비 노릇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우리 조국혁신당은 탄핵 헌법수호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요. 탄핵 소추안 초안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15가지 소추 이유 국민께 공유 드렸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언론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의 자유 조항 위배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 방송 사법에 대한 거부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박장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이 KBS 사장 선임 이 모든 과정이 탄핵 소추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아직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인이 어떻게든 이 정권에서 언론 장악에서 졸로 쓰이고 버려질지 보입니다. 무너지는 선박 위로 애써 지금 기어 올라가는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현명하고 깔끔하게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범 앵커는 작년 11월 14일 9시 뉴스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사과로 시작하죠. 첫 방송을 4분짜리 반성 리포트를 참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했어요. 이런 일은 과거에 있었나? 땡전 뉴스를 하던 KBS였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앵커가 4분 리포트로 반성한 그런 방송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4분짜리 반성 리포트는 본인이 썼습니까? 누가 써준 겁니까? 네, 그것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쓴 사람이 누구예요? 문서였기 때문에 보도국 간부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 박장범 작성 리포트는 아니다 이거죠? 최종 마지막 수정은 저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사과를 과잉으로 사과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디올백 아까 영상도 틀고 놓고 갔습니다. 또 의전 경호가 최우선 뭐 중요한 거 뭐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사과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하셨어요. 글쎄요, 파우치 발언에 대해서 어제도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사과 못한다. 또 500여 명의 선후배 기자들의 연쇄 성명, 아마 우리 언론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박장범 사장 후보자가 지금 새로운 기록을 썼다면 언론사의 KBS 보도본부의 18기부터 50기까지 거의 30년에 걸친 선후배들이 연쇄 성명을 무려 500명 가까운 기자들이 박 사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딱 한 줄이에요. 무겁게 받아들인다. 근데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과는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KBS 사장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네, 공인입니다. 공인이죠. 네. 공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책무가 제일 무겁습니다. 청렴의 의무와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지는 건데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청문회에서 지적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저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사과라는 단어를 그렇게 입에 올리기 어렵습니까? 위원님, 제가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지적된 사항, 위장 전입이라든지 범칙금을 좀 아니요, 늦게 지금 납부한 그 저기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주로 지적되는 것들은 지금 파우치 발언을 포함해서 부적절한 편파적인 앵커 멘트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KBS를 정치적 중립과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채널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상충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줄기차게들 지적하고 계신데 사과를 하고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에서 계속 그런 방송을 해가겠다는 얘기예요.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서 디올 파우치라는 표현을 썼다는 평가는 하실 그러니까 수 있지만 예. 저는 사과할 그 생각은 없다.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파우치는 여전히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하더라도 또 파우치란 말을 쓰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 인터뷰를 하더라도 계속 파우치를 쓰겠다. 제품에 대해서는 공식 상품명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바버라 월터스라는 방송인 아시죠? 들어봤죠? 네. 예, 전설적인 여성 앵커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세계 정상들과 인터뷰를 했던 전설적인 여성 저널리스트입니다.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그 자기가 인터뷰한 것 중에 후회되는 인터뷰 또 이걸 깨끗하게 사과하는 이런 걸로 그 아주 평판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봤습니까? 네, 앞부분 봤습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사과를 잘 하시던가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뭐 입장 밝히는 건 아니 이것도 역시 대통령 인터뷰한 기자였고 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는 회견을 열었는데 본인이 보기 어때요? 제가- 진솔한 사과였습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두루뭉술이하게 그렇게 사과를 해서는 국민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느냐고 직격 인터뷰를 했어요. 아주 기자다운 질문이었습니다. 기자 정신. 권력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자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다라는 거에 적격인 그런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 금방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구체적 사안 언급하기 어렵다는 말하고 딱 닮았습니다. 사과는 하는데 잘못한 건 없다. 고개는 숙였지만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말할 수 없다. 아마 박장범 후보자의 이런 사과와 관련한 그 인색한 태도가 나중에 부담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엊그제 저널리즘의 어원을 물었는데 모르셨어요? 뉴스를 다루는 KBS 사장으로서 뉴스의 어원 아시죠? 뉴스의 어원. 네. 뭐죠? 뉴스의 어원. 영어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는 뉴스를 우리말로도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영어를 써서. 네, 뭐 동서남북 그 얘기를 하시는 그건 틀린 어원입니다. 네. 그건 속설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청문회 참여하실 건가요? 질의하십니까? 예. 어제 안 한다고 간사께서 저에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질의하실 겁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30년 저널리스트가 저널리스트의 어원을 모르고 뉴스를 다루는 사장이 뉴스의 어원을 동서남북이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요. 전 참 걱정됩니다. 저 찾아보세요 사전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뉴스는 새로운 것, 뉴의 복수입니다. 그게 뉴스입니다. 다시 한번 KBS 사장은 공인 중에 공인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얼굴을 아는
공인으로서 깊은 책무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갑 조은철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동의는 절대 안 하시겠지만 어제부터 계속 여쭤봤습니다마는 우리 후보자가 선택된 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파우치백, 조그마한 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순화하면서 임명권자의 어떻게 보면 눈에 들어가서 어떤 간택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하여튼 뭐 남녀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나이라면 그런 결기는 있을 수 있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뭐든 뭐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제가 계속 여쭤봤습니다만 왜 사장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충분히 저를 설득력 있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부터 그 청문 요청서도 제가 꼼꼼히 한번 봐봤고, 그다음에 본인이 제출하신 경영 계획서도 좀 꼼꼼히 봐봤습니다. 여기 어디를 봐도 KBS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 사장이 되겠다라는 게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한테 직접 어제도 여쭤봤습니다마는 특별히 뚜렷하게 내가 이 사장을 해서 뭘 하겠다를 제시를 못 하세요. 심지어는 박민 사장이 실제 이제 한 1년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1년밖에 안 됐으면 이제 겨우 업무 파악에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박차를 가할 그런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아치워야 될 정도로 뚜렷한 어떤 박민 사장의 과오가 발견됐느냐, 아니면 과오를 이야기해 달라라고 해도 못 하십니다. 맞죠? 내가 박민 사장이 뚜렷하게 뭘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저거는 고치겠다라는 그런 거 있습니까? 박민 사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면 1년 정도밖에 안 하신 분을 내가 저 갈아치워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적어도 3, 4년은 해봐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이제 겨우 기한에서 준비해.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박 후보자님도 사장님이 되신다면 1년 만에 뭘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을까요? 1년 만에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임명권자가 갈아치웠을 때는 뚜렷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여쭤본 것도 없고, 여쭤봐도 특별하게 답을 못 하시고, 청문 보고상에 봐도, 요청 보고상에서 봐도 KBS가 혹시 보도 전문 채널인가 의심할 정도로 보도의 공정성 이런 이야기만 잔뜩 하십니다. 그리고 KBS에 근무한 게 30여 년 돼서 그 경력을 높이 산다, 이 정도입니다. KBS가 보도 전문 채널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죠. KBS가 정확하게 뭡니까?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보면 공영방송이라는 거는 너무 벙벙한 이야기고, 디지털 시대에 지금 가장 맞는 이야기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어떤 기관입니다. 다만 공공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방송사라는 거죠. 사장이 되면 그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해서 유통시키면서 KBS를 보다 국민이 신뢰받고 재정이 안정적인 이런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미 있었어야 되고, 그 고민이 경영계획서에 계속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한 달 정도 이걸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심지어 한번 보실래요? 9페이지 경영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KBS 전략 방향해갖고 5개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3번하고 4번은 똑같아요.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4번도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그 오자가 나서요. 나중에 바꿨습니다. 바꾼 겁니까? 이거 오자입니까? 뭘로 바꿨습니까? 다른 내용으로 똑같은 게 들어가서요. 도대체 여기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뭐가 없어요. 네, 의원님, 그 저희가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 적어도 콘텐츠, 네.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나이라면 난 뭐 성차별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들어가서 박민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요거는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라는 결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제가 여쭤봤죠. 박민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느냐? 이야기 못 하세요. 박민은 내가 평가할 수 없다. 평가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이 사장 자리를 지원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오기와 결심이 있었으니까 밀어내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심지어 박민 사장은 같이 앵커로서 사장으로 모셨던 분 아니세요? 그런 분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는 그만한 결기가 있고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인간관계상 의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의리까지 저버리면서 할 정도면 공익이 훨씬 크다. KBS를 내가 제대로 앉혀놓을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나는 사장이 단순히 목표가 아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수단으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어요.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거든요. 수단으로 안 여기고 수단으로 여기고 그거를 통해서 KBS를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씀에서도 안 보이고 경영계획서도 안 보이고 청문 요청서에서도 안 보입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뭘 믿고 사장을 저희가 오케이를 해드려야 됩니까? KBS 사장이 간단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하신 말씀 해보세요. 네, 우선 위원님께서 이 공영방송 KBS의 중요성과 그리고 얼마나 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 열변을 토해 주시고 그 진정성을 제가 감동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무겁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박민 사장과 제가 이렇게 밀어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후보자 입장에서 이사회의 심사와 표결을 거쳐서 사장 선임이 됐습니다. 제가 군대를 짧게 갔다 왔기 때문에 24살에 KBS에 입사했습니다. 첫 직장이고요. 30년 동안 여기서 거기까지 계속 하시죠? 일했어요. 더 들으시겠습니까? 개인 뭐 저 스토리까지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하십시오. 띄워보세요 화면. 저기 보니까 KBS 김성주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밑에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위로 올려보세요. 전화번호 나오면 안 되죠? 예. 자, 이 인사청문단 직원 누굽니까? 이래서 자료도 안 주고 이거 전략입니까? 박장범 후보자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후보자 전략입니까? 아니 제가 받은 이틀 동안 받은 끝나고 나서 조언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제발 말 좀 줄여라였습니다. 답변 안 하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는 답변을 최대한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줄이라 그래요? 저 용산에서 줄이라고 연락 제 왔어요?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친구들이요? 지금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 흐리지 마시고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이 가는 게 그냥 아니라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답변 안 하기 전략이 이게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야당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그랬습니까? 이거 누군지 찾으시죠? 김성주 기자에게 저기 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장님, 저 이제 화면이 뭐 어떤 화면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인사청문단 직원이 확인을 좀 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 김성주 기자 맞죠? 예, 야당 반장입니다. 야당 반장에게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찍힌 거예요. 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명? 저 박영춘 단장 어디 있어요? 예, 예. 이거 누구예요? 몇 명 나와 있어요 지금 인사청문단 직원? 몇 명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4명이고요. 네, 밖에 또 있습니까? 밖에 또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아 지금 왜 이러세요? 답변 안 하기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단장이 몇 명 나왔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기 스태프들이 저희 직원들이 좀 사무실하고 오가는 인원들이 있었고 저도 정확한 숫자를 좀 파악하고는 있지 못합니다. 아이고 그 3명 조직이 이상 있는 건 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예요? 누구예요? 지금 빨리 자백하세요. 누구예요? 저도 저 내용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저기 누군지 4인간 나눈 대화라서 제가 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2분 드리겠습니다. 그 야당 간사라고 지칭된 그 김성주 기자는 지난번에 그 박민 사장 그 저 10월 14일로 기억하는데요. 국정감사 기간에 보도본부장을 4시에 KBS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저한테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와서 얘기했던 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상부에 보고를 하는 역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김성주 KBS 기자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원활한 3일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의결해야 되나요? 예, 의결해야죠. 네, 또 언제까지 뭐 확인해서 밤 12시 내일 아침에 확인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전략이었잖아요. 더 무시 전략. 답변 안 하고 무시하고 시간만 때우자 전략. 이걸 전략이라고 세웁니까? 아니요. 지금 간사 대행이시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성주 기자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왜 안 해요?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모르시니까. 자, 이거는 네, 이건 사인 간의 대화 운운하지 마십시오. 말장난으로 인사청문회를 우롱하고 있어요. 이게 전략이라잖아요. 답변 안 하기가. 이게 사측에서 야당 반장과 인사청문단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공유하고.
정말 한심합니다. KBS도. 그러니까 기미가요나 틀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밖에서 보고 있겠죠? 스스로 나타나서 후보자 더 당황시키지 마세요.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인지 아니면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자가 아니에요. 인사청문단과 기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사진 찍은 사람 누군지 몰라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 또 물타기 시작입니다. 자, 의결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2분 드릴게요. 2분 드릴게요. 제가- 근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요. 하는데 뭘 드립니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질문하고 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괄 질문의 방식은 질문과 답이고요. 그다음에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토록 되어 있는 게 국회법에 있는 인사청문회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3일까지 되게 된 배경은 후보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과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한 것에 대한 그 야당 쪽의 그 국회법 준수에 대한 게 지금 진행되는데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행동을 지금 사장 후보자와 KBS 측과 인사청문회 팀에서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KBS는 특별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나를 찍었던 또는 나를 추천해 주었던 사람의 방송이 아닙니다. 국민의 방송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옛날에 국영방송, 박정희 시절의 국영방송이 아니고요. 박정희 시절에서 국민에게 돌려준 국민의 방송이라는 점을 몰각하지 말고 지금 그 사장 후보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밝히시고요. 이거 지금 보도된 거예요. 밝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참고인으로 채택해주는 표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밟아주세요. 하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분의 얘기를 예, 왜 그러니까 또 제가 안 들으려고 여기서 했던 방해지? 건 이게 아무 인사- 일도 아니라는 분 인사청문회 얘기를 어떻게 방해하면 됐습니까? 예, 1분 30초 드리세요. 아니요, 1분 30초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인사청문단의 직원이 모양인데 그래요.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나가고 있음. 이게 아마 박장범 후보자가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박장범 후보자의 전략이 이렇게 트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청문회단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야당 의원들께서 굉장히 물고 늘어지기 전략을 구사하듯이 답변하는 측에서는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웃지는 말고 답변 안 하기 아니 전략도 그거랑 전략 안 똑같아요. 하시는 거 이진숙이 어? 아픈데 아파서 청문회 못 나오는데 대통령 앞에 가서 임명장 받으니까 좋아서 통증을 못 느꼈다. 그 수준에 지금 옹호세요. 그때 그 발언 하셨잖아요. 좋아서 아픈 거리 까먹었다고. 본인이 말씀하셔놓고 무슨. 자, 어쨌든요. 자, 지금 신성범 위원님 말에도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니 이건지 저건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김성주 기자이기 때문에 김성주 기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터이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중단시키겠습니다. 왜 네. 중단시킵니까? 제가 또 불리한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제가 여당 분명 아니 의원들 말 입틀만 끊으세요. 하시고 뭐 입틀막이
마이크 끄세요. 자, 어저께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의제에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반 이상을 엉뚱한 얘기, 야당 비난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국회법에 따라 이러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에 안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어수로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언권 중단시키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의제에 집중하시지 않고 제가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국회법 145조에 따라 경고했고 그리고 계속 심하게 하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최영두 간사가 그 법안 소위에 그 최소한의 진행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하면서라도 법안 소위를 최소한 해서 다음 일정이라도 잡자라는 취지로 참석해서 이 청문회도 진행하게 되고 그나마 야당 위원들께서 들어와 주셔서 아 이제 완전체로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러지 않기로 한 일을 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7분인데요. 반 이상을 여당 위원 욕을 합니다. 야당 위원 욕하고 야당 대표 욕하고 그렇게 씁니다. 네, 지금 준비됐습니까? 예. 지금 저기 없잖아요. 안 되지 않아요? 숫자가. 됩니까? 의결 정족수가 됩니까? 안 드립니다. 발언권 정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몇 번을 경고해도 안 되고 보통 눈치껏 1분 정도 그렇게 하고 본질의로 들어가야죠. 반 이상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지금 되냐고. 아니 저기 여러분 의결 정족수 됩니까? 아 예. 유준석 의원님이 동의하십니까? 참고인. 예. 아니 왜냐면 지금 저런 사진이 캡처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성범 위원님조차 도대체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니 당사자를 불러서 뭔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저 사진이 찍힌 게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 야당 의원이 명태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 김성주 기자가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라며 명태균 오빠 그대로 받은 건 오버라고 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인청 준비단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KBS 기자가 이런 일 해도 됩니까? 그러다 이렇게 걸려도 됩니까? 예, 그래서 그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방안을 기자와 인청단이 주고받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기자가 로비스트냐고요? 기자가 공영방송 기자가 이게 뭡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청하는 한국방송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1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표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표결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네 분입니다. 예,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명,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행정실에서는 김성주 기자 야당 반장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건 의원님, 3분 44초 동안 계속해서 또 제 욕하고 야당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엉뚱한 얘기 하실 겁니까? 아, 잠깐만요. 청문회 하실 겁니까? 예, 청문 하실 겁니까? 아니요. 또 야당 의원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위원장 욕할 거면 아예 안 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참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네, 만약에 또 제욕 특히 정말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볼게요. 사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 저는 폭력이지만 참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폭력이 웃기세요? 아니, 저는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번 옆에 위원이 세게 욕했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좀 참아주고 이런 거지.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은 집권, 야, 그거는 아까 저희가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결된 거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욕을 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 같은 인지상정이지. 그래서 만약에 또 제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야당 의원님들 욕하시면 진짜 오늘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혼나겠지만 야당 위원님들께. 그러나 3분 44초 드립니다. 박장범 후보자 장점 좀 들춰내 보세요. 예, 시작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저 동료 직원께서 좀 꼭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 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욕하는 거 아니에요. KBS의 정철웅 기자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억울하다고. 이번 KBS 방해하지 마십시오. 예. 아, 이거 세워주세요. 네, 예. 네, 하겠습니다. 세워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번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성함이 있으셔가지고 어느 의원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KBS의 구카르텔의 일원으로 규정하면서 제가 박장범 후보자의 사장 지원을 최측근에서 지원한 것처럼 주장하고 심지어 저의 사진까지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에 지원한 사실을 원서 접수 이후 알았을 정도로 후보 지원과 무관합니다. 모 의원의 행위는 다수당 의원이라는 권력자가 면책 특권을 앞세워 힘없는 일반 국민 개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말살한 마녀 사냥이고 인민 재판이자 끔찍한 폭력 행위입니다. 제가 욕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 개인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고 인격을 유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라면 한 의원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